일단은 이 맥락을 담은 글쓰기 시작할게. 학생 한 명이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리려고 해. 근데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자, 제주도 여행 후기를 블로그에 올려야지. 요게 주제야. 제주도 여행 후기. 요게 주제고요. 어디에 올려? 블로그에 올리는 거야. 이게 인터넷 매체지, 그지? 요게 매체고, 글씨를 매체고. 내 블로그에 방문한 친구들이 흥미로워 할 거야. 자, 읽을 독자는 내 블로그에 방문한 친구, 예상 독자야. 주제랑 매체랑 예상 독자가 정해져 있어. 그리고 흥미로워 할 거야. 재밌을 거야. 이게 이제 목적일이야. 내가 이 글을 올리면 아이들이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올리려고 한다. 목적일이고. 그런데 막상 쓰려니 어렵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어려움 첫 번째.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쓰지? 어려움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사진을 올릴까? 사진도 여러 장 있는데 어떤 사진을 올릴지 고민인가 봐. 어려움 두 번째. 그리고 제주도에 가려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행 정보도 알려주고 싶은데 여행 정보도 알려주고 싶대. 그러면 요건 목적 두 번째지. 내 블로그에 제주도 여행 후기 올리면 첫 번째 친구들이 재밌을 것이다. 흥미로워할 것이다. 두 번째 여행 정보들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억나는 정보가 부족하대요. 배경 지식이 부족한 거야. 배경 지식 부족. 이게 어려움 세 번째. 글을 쓰긴 했는데 어색하대요. 어색하다고 글을 쓰긴 썼어. 표현도 괜찮을까? 문장이 어색하게 연결된 것 같은데 이게 쓰긴 썼는데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은 거야. 어려움 네 번째지, 그지? 이 학생처럼 우리 글을 쓸 때 여러 어려움이 많지, 그지? 그 어려움, 글을 쓰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쭉 나열해 놓은 거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자, 학생이 쓰고자 하는 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지금 주제는 제주도 여행 후기지. 그리고 목적은 재미를 주려고. 목적 첫 번째 흥미로 할 거야. 이렇게 했잖아, 그지? 재미를 주려고. 두 번째 제주도에 여행을 가려는 친구들에게 여행 정보를 알려주려는 목적으로 여행 후기를 올리는 거지. 독자들은 블로그에 방문한 친구들이고 매체는 블로그고. 그러면 이 친구는요 지금 뭐가 주제, 목적, 독자, 그리고 매체 요게 결정된 상태야. 요건 결정한 상태인데 막상 쓰려니까 어떤 내용으로 써야 할지 어떤 사진을 첨부해야 할지 막막한 거야. 또 제주도에 방문할 계획이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행 정보를 알려주고 싶은데 뭐가 없다고? 정보가 부족해. 배경 지식이 없어. 그리고 아울러 자신이 사용한 표현이 맞는지 문장이 어색하지 않는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고민하고 있어. 그러면 고민 해결해주자. 자, 두 번째. 자, 서평은요, 책을 읽고, 줄거리를 적고, 그게 나의 느낀 점을 적고, 책의 가치를 적는 게 서평이지, 그지? 자, 수지가 서평을 쓴 거야. 서평 쓴 거 한번 보자. 자, 수지가 이 글을 쓰면서 겪은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알아보자. 일가가 나에게 알려준 일가의 의미. 일가는 친척. 이런 뜻이야. 친척이라는 의미인데
일가라는 책을 읽고 친척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 봤다는 내용이야. 처음 가운데 끝으로 되어 있고요. 처음 부분 그리고 가운데 부분 끝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남북한 가족이 만나는 장면을 보았다. 처음 시작이 뭐니? 처음 시작이 지금 자기가 경험한 것, TV에서 본 내용을 먼저 제시했지. 일상에서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경험. 그러면 요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거지, 그지? 이상가족 만나는 장면을 봤대. 뭔 얘기 하려는 걸까? 만나자마자 서로 얼싸안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니 나도 코끝이 찡해졌다. 헤어진 지 50년이 넘어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는데도 어린 시절 모습이 기억나시나 보다.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아빠께서 어쩌면 북한에 우리 친척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아빠랑 함께 TV를 보고 있었네, 그지? 아빠 쪽 친척 중에 6.25 전쟁 때 피난을 오신 분이 있다는 거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작년에 읽었던 일가의 등장인물 아저씨가 떠올랐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뭐야? 자신이 경험했던 걸 먼저 제시했지, 그지? 자, 아빠가 친척 중에 북한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니까, 나 작년에 읽었던 책, 일가라는 책이 그 아저씨가 북한에서 온 사람인 것 같은데 하면서 떠올린 거야. 이게 이제 서평을 쓰게 된 동기야. 특이한 성격의 북한 말투를 사용하던 다렌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손님 아저씨가, 그리고 이제 나 가운데 부분 갈게요. 일가는 나와 비슷한 또래인 주인공이 자신의 집에 당숙 아저씨가 머물면서, 당숙 아저씨는 오촌인 아저씨야. 아버지의 사촌, 오촌인 아저씨고요. 머물면서 겪게 되는 사건을 담은 소설이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아저씨를 한데 반갑게 맞이하는 거 환영했지만 아저씨가 집에 돌아가지 않고 계속 머무르자 엄마와 주인공은 점점 불만이 쌓여간다. 처음에는 환영하지만 점점 불만스러워하지, 그지? 하루는 주인공에게 온 편지를 엄마가 압수한 일로 부모님이 크게 다툰다. 이 사건으로 엄마가 며칠 집을 비우는데, 자, 이게 편지를 압수한 일로 부모님이 다툰 거, 이거는 외면적인 거야. 표면적인 이유야. 다툰 표면적 이유고요. 자, 내면적 이유는 뭘까요? 내면적 이유는 이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집이 가수원을 하거든. 가수원을 하는데 집에 돌아갈 생각을 않고 계속 있잖아. 가수원 일을 거두면서 여기에 눌러 앉을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야. 엄마가 아빠한테 눈치를 줬는데도 아버지는 친척이라고 형님 하면서 엄마가 눈치 줘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 편지는, 주인공에게 온 편지는요, 미호기에게서 온 편지거든. 미호기가 마음에 있어가지고 나가 편지를 보냈는데 미호기가 답장 온 거야. 그걸 갖다가 엄마가 보고 너 지금 연애질 하니? 이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압수를 한 거야. 표면적 이유는 아저씨 때문이야. 아저씨 때문인데, 아저씨가 아니고 나 때문이지. 나가 받은 편지, 나의 편지 때문이고, 그 이면적인 이유는 이면적이라 적자. 이면적 이유는요, 이유는 아저씨인 거야. 오래 머물고 있는 아저씨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 그 눈치를 읽고요. 아저씨가 자기 탓으로 여기고 집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1년이 지나요. 지나고 그때서야 처음에는 아저씨가 너무 오래 우리 집에 머물러 가지고 조선식 예의 범절을 얘기하니까 정말 저 아저씨 꼰대 같은 느낌 들어 싫어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아저씨가 떠나고 난 다음에 1년쯤 지나고 보니까 그 아저씨 생각하니까 아저씨가 얼마나 쓸쓸했을까 이런 외로웠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처음에는 그래서 1년 지나고 나서 아저씨의 외로움이 처음에는 불만이었지 근데 외로움이 느껴지는 거야. 생각이 바뀌었지 그지? 나의 주인공 나의 생각이 바뀌었다 그지? 외로움을 이해하게 된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며 소설은 끝이 난다. 여기까지가 뭐야? 소설의 줄거리지 그지? 줄거리고요. 이 소설의 주제는 밑에 있어요. 주제는요. 여기에 수혜받는 사람들을 통해 정이 사라져가는 현대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것. 요게 이 소설의 주제야. 점점 정이 메말라가고 친척이 옛날 같은 그런 친척의 개념이 아닌 거야. 우리 집 식구에 다른 사람이 친척이 오면 불편하고 귀찮아하는 거야. 그런 걸 비판하는 그런 소설인 거야. 자, 처음 일가를 읽었을 때 아저씨에 대한 나의 감정은 엄마와 비슷했다. 나의 감정 엄마 불편함 그렇게 비슷했는데 아무리 일가 친척이라도 모르는 사람이 집에 오래 머무르면 불편한 감정이 들 것이다. 자, 요게 그래 모르는 사람 오래 있으면 아무리 친척이라도 불편하지. 엄마의 감정에 공감한 이유야. 엄마의 감정에 공감한 이유고요.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보니까 다시 일가를 읽어보니 아저씨가 안쓰러운 거야. 자, 나도요. 주인공인 나도 처음에 아저씨 불편했는데 1년 뒤에 아저씨 외로움이 느껴졌고요. 지금 이 수평을 쓰는 나도요. 다시 읽어보니까 1년이 지나서 다시 읽어보니까 안쓰럽대요. 글쓴이의 생각도 변했지 그지? 글쓴이 주인공의 생각도 변했고 글쓴이의 생각도 변했습니다. 생각이 변화했는데 어떻다고요? 진짜 모르는 사람 와 있으면 불편하지? 이랬다가 그 아저씨 처음 안쓰럽네. 자, 일가의 주인공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된 거지. 한국에 아는 사람이라고 주인공의 가족뿐이었을 텐데 자신을 싫어하는 기색을 눈치챘을 때 매우 속상했을 것이다. 요게 이제 아저씨를 안쓰럽게 느낀 이유야. 아저씨를 안쓰럽게 느낀 이유고요. 주인공이 1년이 지난 뒤에야 아저씨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린 것 같이 주인공하고 나가 지금 같은 생각을 하지 그지? 나 역시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나니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 것 같다. 그리고 라 문단에서는요. 작가의 작품 성량이 나와요. 작가의 작품 성량. 자, 작가가 공선옥이야. 공선옥은 이처럼 상처 입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써왔대요. 작가의 다른 작품에는 1980년 강주 민주화 운동에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 가난 때문에 무시당하는 사람들 모습이 담겨 있다. 일가 역시 쓸쓸하게 떠난 아저씨의 외로운 모습이 담겨 있다. 여기까지가 작가의 작품 성량이고
이 소설은 이처럼 소외받는 사람들을 통해 정이 사라져가는 현대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이 일가의 주제의식. 최근 한 신문의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명절이면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해 먹으며 담소를 나누던 과거와는 달리, 자, 한 신문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굉장히 명절이면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즐겼는데, 근데 자,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혼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내용이었다. 기사의 내용이지, 요게. 자, 기사의 내용. 나도 이번 명절에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핑계로 큰 댁에 가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근데 이 소설을 읽은 뒤 마음을 고쳐먹고 큰 댁에 가기로 했다. 친척들은 분명히 같은 자리에서 나를 반겨줄 것이다. 명절뿐 아니라 평소에도 친척들을 자주 찾아뵈면서 일가의 정을 나누어야겠다. 일가를 읽고 느낀 것, 평소에 일가의 정을 나눠야겠다. 또한 내 주변 이웃들과 친구들을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해가지고, 자, 일가를 읽은 후에 깨달음이지. 일가를 읽고 난 후의 깨달음. 그래서 끝에 부분. 이 소설은 가족이라는 연결고리가 희미해지는 요즘 시대에 꼭 읽어볼 만한 가치 있는 작품이다. 수평에 지금 뭐 있니? 작품 성향 나왔고 자신이 깨달은 것도 나왔고 줄거리, 작가의 작품 성향, 깨달음, 그리고 가치를 얘기했지. 이 책은 추천하는 거지. 이 소설을 통해 일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소중한 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일가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야. 일가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고, 친구들도 이 책을 읽고 일가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수지가 이런 서평을 쓴 것은 학교에 붙은 안내문을 보고, 자, 서평 모집을 한 거야. 당신의 서평을 모집합니다. 이 안내문을 보고 수지가 이 글을 쓰기로 한 거야.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글쓰기 계획을 세우는지, 우리 수지를 따라서 글쓰기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한번 보자. 처음에 이제 서평을 보는 거야. 아니, 서평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본 거야. 오, 서평을 모집하는구나. 당선되면 선물도 준다니. 나도 작년에 읽었던 일가를 친구들에게 추천해볼까. 이게 글의 목적이지. 글의 목적이 친구들에게 추천하려고. 당신의 서평을 모집합니다. 그러면서 소정의 선물로 준대요. 땡땡 중학교 학생 누구나. 자, 기간도 정해져 있고 추천하고 싶은 책에 대한 서평을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로 작성해야 돼. 해서 신문부로 보내달래. 그래서 자, 주제는 그러면 일가에 대한 감상과 평가고요. 감명 깊게 읽은 일가를 친구에게 소개해 주는 게 목적이고, 독자는 그러면 친구에게 소개해. 그럼 독자는 같은 중학교 학생이겠지. 그리고 신문부로 보내달래. 그럼 매체는, 실을 매체는 어디에 있니? 신문이겠지. 중학교 신문. 자, 이렇게 이제 주제 정해졌고, 목적 정해졌고, 독자 정해졌고, 매체 정해졌어. 글을 쓰면 되겠지. 그러면 글의 내용, 무엇을 끝인지 생각해야 되겠지, 그지? 처음에는 이렇게, 처음에 뭐 해야 된다고? 주제 정하고, 목적 정하고, 독자 정하고, 매체를 정해야 돼. 그리고 내용 생성하기. 요거는 계획하기지, 그지? 내용 계획하기고, 계획하기 단계에서 주제 정하고,
목적 정하고 독자 정하고 매체 정했어. 그리고 어떤 내용을 쓸 건지 생성하는 과정인데 막 머리를 쥐어뜯고 있지, 그지? 수지가 사용한 방법은요. 자, 내용 생성하기에 이제 글에 들어갈 내용을 마련해야 하는데 내용을 마련하는 거야. 휴, 창작의 고통이란 괜히 나온 말이 아니구나. 막 머리를 쥐어뜯고 있어요. 그래서 해결 열쇠. 그러면 내용 뭐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연상하기나 생각금을 하는 거야. 자유연상하기나 생각금을. 자유연상하기는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보는 거고, 생각금은 뭐 친척 이렇게 하면 친척, 뭐 큰아버지 하면 뭐 시골 이런 식으로 이제 그물을 엮어가는 거지, 그치? 친척 하면 뭐 삼촌, 부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산 아니면 뭐 삼촌 뭐 사촌 동생 2명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엮어가서 하는 게 이게 생각 그물이고 자유연상하기는 이제 생각나는 거 다 떠올려 보는 거야. 읽으니까 읽은 까닭이 뭔지 공선옥 작가가 공선옥이더라. 그럼 공선옥 작품 성향은 뭘까요? 내가 왜 이 책을 왜 읽었지? 그리고 내용은 뭐였더라? 그리고 인물들의 성격은 어떻더라? 느낀 점이 뭐였지? 내가 이걸 읽고 어떤 게 느꼈더라? 깨달은 점이 뭐였더라? 이렇게 막 이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수지는 뭐 했니? 수지는 자유연상하기로 했습니다. 자유연상하기. 생각난 대로 막 적어보는 거야. 여기 관련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막 떠올리는 거 막 적었어요. 다 적을 순 없지, 그지? 그래서 선정하는 거야. 선정해가지고 어떤 자료를 쓸지. 자, 여기서 막 떠올린 것 같고 작가 공선옥의 작품 성량 나왔지, 그지? 작품 성량 나왔고 그리고 요즘 명절 풍경 나왔잖아, 그지? 그래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근거가 뭐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되지. 하는데 내가 가진 지식으로 부족하네. 어떡하지? 해가지고 책, 인터넷, 신문, 기사 등을 찾아본 거야. 그 중에서 글을 쓸 때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는데 공선옥의 작품 성량을 서술한 비평지 작품 성량 요거 갖고 작품 성량을 했고요. 일가의 사전적 의미는 안 나왔지, 그지? 그리고 최근 명절 기사는 풍경을 그린 기사는 우리 글 속에 나왔지, 그지? 이 2개를 선정한 거야. 선정하고 내용을 선정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을기를 짜야지. 처음 부분, 가운데 부분, 끝 부분. 자, 끝은 짜야지, 그지? 그래서 자, 얼개 짜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얼개 짜는 걸 개요 작성을 합니다. 자, 이 글을 쓰기 위해 뭘 한다고 개요 작성을 하는데, 자, 수지가 앞에 우리 읽었지, 그지? 개요 작성은 내용 조직하기. 처음에 뭐였니? 처음에는 계획하기. 그리고 내용 마련하는 거 있었지. 내용 생성하기. 거기에다가 생성했지. 그래서 자료 찾고 선정하지, 그지? 자료 수집 및 선별하는 과정. 선정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개요 작성은 내용 조직하기인데, 이 개요 작성이 처음 가운데 끝으로 되어 있고요. 그 처음 부분에 처음에는 뭐 있었니? 아빠와 같이 TV 프로그램 본 거, 이상가족 상봉하는 모습을 먼저 적었지, 그지? 요거는 흥미 유발이었지.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자, 줄글이 나오고, 처음 읽었을 때 느낌과 다시 읽었을 때 느낌 달라졌지. 처음에는 나도 불편했을 거야 그랬는데 1년 뒤에 읽으니까 그 아저씨 참 안쓰러웠어. 이렇게 느낌이 달라졌지. 그리고 공선옥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작품을 많이 쓴 사람이다. 작품 성량 나왔고, 이 소설도 마찬가지다. 어렵고 힘든 외로운 아저씨를 주인공으로 했었다. 그리고 끝에는요,
이 소스를 읽고 깨달음 및 평가가 들어가 있고 추천하는 까닭이 들어가 있지. 자, 다음은 수지가 이 글을 초고 쓰는 과정이다. 수지가 완성한 글을, 앞에 글은 완성본이야. 그걸 갖고 이제 처음에 썼어요. 초고 쓰기를 했어요. 초고 쓰기 하고 잘했어. 완전 나는 완벽해. 이렇게 끝내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작가라도 몇 번을 고쳐 쓰기를 합니다. 고쳐 쓰기를 해야겠지, 그지? 계열을 짠 대로 글을 써야 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떤 단어와 표현을 쓰지, 문단을 어떻게 배열하지 하면서 이제 문단 배열하는 거, 표현하는 거. 그래서 문맥에 맞게 해야 되고, 또 독자들이 이 글을 읽으면 이해하기 쉽게 해야겠지, 그지? 그래서 적절한 단어하고 표현 방법을 찾아야겠지. 어떻게 문단을 배열하는지, 문단 배열을 잘해야지 내용 전달이 잘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쓴 거야. 처음에 초고 썼는데, 아빠 쪽 친척 중에 6.25 전쟁 때 피난을 오신 분이 있다는 거다. 자, 피난, 이거 맞는 표현이지, 그지? 난리를 피해서 옮겨감. 그 이야기를 듣자 문득 작년에 읽었던 일가의 등장인물 아저씨가 떠올랐다. 특이한 성격의 북한 말투를 구사하던 너무 어려워. 좀 쉬운 표현 없을까? 생각해보니까 사용하던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사용하던으로 고쳤어요. 구사하던 다렌에서 갑작스레 찾아온 손님 아저씨가 해가지고 이 소설을 떠올리게 된 계기를 먼저 적은 후에 줄거리를 적으니 독자를 작품 속으로 안내하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소설을 떠올렸는지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듣고 일가라는 소설이 생각났어. 그리고 줄거리를 쓰니까 문단 배열이 자연스러워요. 일가는 나와 비슷한 또래인 주인공이 자신의 집에 당숙 아저씨가 머물면서 하고 주인공이 아니고 줄거리를 소개하고, 그리고 줄거리는 어떻게 해요? 사건의 흐름대로 배열하는 게 훨씬 이해하기 좋겠지, 그치? 그래서 사건의 흐름대로 쭉 배열했습니다. 그 다음, 자, 수지가 글을 쓴 과정을 돌아보면 수지가 글을 쓰면서 겪은 어려움과 그 해결 방법을 정리해 봅니다. 자, 처음에 계획하기는 일단 우리 주제 정해져 있었고, 주제, 목적. 자, 주제는요, 일가에 대한 감상과 평가였어. 그 목적은 친구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고, 독자는 같은 중학교 학생들이고, 글을 실은 매체는 중학교 신문이었지, 그지? 두 번째, 내용 생성하기는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자, 자유연상하기 하고 생각 구문이 있는데, 자, 이 수지는 자유연상하기 방법을 썼고, 서평을 쓰려면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식이 부족해. 그래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자료를 찾았지. 그 자료 찾은 것 같고 내용 조직하기를 하지. 그 내용 조직하기가 개요야. 개요 작성해가지고 처음 가운데 끝을 마련해놓고, 그리고 초고 쓰고요. 난 다음에 문단 배열이 맞는가, 단어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어려운 낱말은 없는가, 그걸 살펴보고 고쳐 쓰기를 합니다. 초고 쓰고 고쳐 쓰기를 했습니다. 자, 글쓰기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계획하기는 글의 주제, 목적, 예상 독자, 그리고 매체 등을 설정하고요. 내용 생성하기는요, 글의 성격이나 갈래, 목적에 따라 생각 그물이나 자유 연상하기, 경험 적어보기, 이런 걸로 내용을 생성해보고, 내용 생성했으면 처음 가운데 끝 조직해야겠지. 그게, 자, 적절성을 판단하여 다 쓸 필요 없어. 내용 생성하기 했다고 다 쓸 필요 없고요. 거기서 내 글에 들어갈 내용, 가장 좋은 거, 글에 맞는 거 내용 선정하고요. 글의 목적을 고려해가지고 구조에 맞게 개요를 짜고요. 그리고 초고 쓰기하고 고쳐 쓰기를 하는데, 문맥에 맞는지, 예상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지 판단하여 적절한 단어나 표현을 생성하고 내용이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문단 배열하고요.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글쓰기. 쓰기는 구체적인 쓰기 상황과 맥락 안에서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하면서 이루어지는 목표 지향적인 해결 과정입니다. 목표 잘 다른 사람이 읽어봐가지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 그지? 목표 지향적인 해결 과정이고요. 서평 쓰는 게 나아요. 자, 콤플렉스의 밀도라는 책을 읽고요. 이 책의 서평을 쓰는데 책을 고른 까닭, 나도 콤플렉스가 있어서 책의 내용이 궁금했기 때문에 이 책을 골랐고 3월 10일에서 3월 31일까지 이 책을 읽었대요. 그 다음에 자, 주제는 무엇일까? 주제는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서평을 쓰는 목적, 콤플렉스에 있는 친구들에게 추천하기 위해서 추천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가지고, 예상 독자는 콤플렉스가 있는 친구들이고, 어떤 매체에 공유할까? 우리 반 누리집에, 누리집 게시판에 서평을 올릴 계획인 거야. 인터넷에 올리네, 그지? 자, 선택한 이유 적었다, 그지? 선택한 이유. 자, 책 제목 보니까 내용이 궁금했대요. 그래가지고, 자, 친구들하고 얘기 나눠보니까 누구나 콤플렉스는 하나씩 다 있대요. 그래서 이 책을 선택했고요. 줄거리 소개할까 아니면 중심 사건만 소개할까 고민하다가, 자, 공통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간추려서 전달해야겠다고 했고요. 인상적인 장면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책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는 내 삶의 모습이 나의 마음가짐에 달렸다는 것을 알려준 책이었다. 콤플렉스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 것인지, 이를 나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것인지 말이다.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이 부분이 읽으면서 마음가짐에 달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 책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할까? 나처럼 콤플렉스가 있는 주인공들이 콤플렉스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서 나도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이 소설집은 콤플렉스를 고민하는 내게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는 책이었다. 그래서 평가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적어놓고요. 자료, 자, 출판사 누리집 가가지고 작가 소개 받고 이 책을 추천하는 말도 봤어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작가와의 인터뷰도 봤고요. 신문 기사에서 다른 작가, 평론가, 기자들이 이 책을 평가한 내용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떠올린 내용으로 개요 작성을 했는데, 주제는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이고, 이 책을 읽게 된 계기, 그리고 가운데는 이 책의 등장인물이 가진 콤플렉스고, 이 책의 등장인물들이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 이 책에서 책을 읽으면서 든 느낌 적고요. 추천하고 싶은 까닭도 적고 이 책에 대한 평가를 끝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왔어요. 제목, 내 콤플렉스와 화해하게 만들어준 콤플렉스의 밀도 해가지고 첫 번째 문단, 내가 이 책을 읽게 된 것은 콤플렉스의 밀도라는 제목을 보고 제목 보고 의구심은 자, 의심하는 마음이야. 믿지 못하고 두려워한 마음. 근데 그거 아니잖아. 그지? 뭘까? 궁금했지, 그지? 이거는 궁금한 거고, 얘는 의심스러운 거야. 그러면 얘가 안 맞지. 그래서 호기심으로 처음에 의구심 적었다고 호기심으로 고쳐줬고요. 미 생겼기 때문이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누구나 콤플렉스를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 나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남들 앞에 서는 것이 무척이나 떨리고 겁이 난다. 그래서 매사 자신감이 없고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야 할 과제를 내주시면 숨이 콱 막힌다. 그래서인지 이 책의 제목을 보자마자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제 선정한 이유가 나왔지. 그리고 주인공이 컴플렉스가 많은 청소년들이고요. 자, 중요 부분만 자, 어떻게 적으려고 했냐면 다 적을까? 아니야, 중심 사건만 소개하자 그랬지, 그지? 중심 사건만 소개해요. 여기에
제일 잘 자르 헤어의 연인은 혀에 털이 자라는 거지요. 혀에도 털이 자라나? 학교 안 가서의 은수는 너무 모범생인 것이 콤플렉스래요. 연꽃소녀, 곰이 춤추다 등의 주인공은 외모가, 그리고 저주의 책 규리는요, 간질과 액치증, 이 콤플렉스래요. 근데 액치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 그래서 냄새가 고약한 땀이 나는 병, 이렇게 바꾸기로 한 거야. 너무 어려운 단어니까. 그런데 이들은 제각각의 방법으로 콤플렉스와의 화해를 시도한다.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콤플렉스가 있다는 것을 깨닫거나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게 되는 사건을 겪으면서 콤플렉스를 극복한다. 이처럼 이 책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으므로, 처음에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으므로 이런데 요게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가운데 여기 다시 보충한 거야.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으므로 나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 또한 나 자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해가지고, 자, 이렇게 넣어야지.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으므로 해가지고 여기 요렇게 넣어야지 문장의 의미가 완전해지고요. 완전해짐. 그래서 이 책은 콤플렉스로 힘들어했던 하는 나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이거는 평가하고 추천하고 싶은 까닭이고요. 나를 위로해준다. 또한 앞으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 것인지 약점을 극복하고 살 것인지는 나에게 달렸다는 깨달음을 얻게 해주었다.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진 친구들과 이 책을 함께 읽고 앞으로 콤플렉스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신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나는 냄새 때문에 스스로를 저주하는 규리에게 난 충농증이라 냄새 잘못 맡아 라고 말해주었던 다빈처럼 그들을 격려하고 싶다. 요걸 갖다가 자 평가하고 추천하고 싶은 까닭이니까 요걸 밑으로 보내고 요걸 위로 보내고 하면 훨씬 문장 배열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책은 청소년 소설을 집필해온 작가 소개를 먼저 들어가는 거야. 작가 7명이 모여 요즘 청소년들의 불안과 고민의 대표 화두인 콤플렉스를 주제로 다채롭고 기발한 이야기를 풀어내었다. 여기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추천하는 평가하고 추천하고 싶은 까닭이 뒤에 들어가면 이렇게 문단을 이동하면요 훨씬 이해하기 쉽게 문단 배열이 됩니다. 이렇게 고치는 게 나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쓰고 난 다음에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평가는 자 주제가 잘 맞아지는지 어긋난 게 없는지 목적이 맞는지 예상 독자를 고려해가지고 어려운 어휘를 쓴 건 없는지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아까 마지막 두 문단 바꾼 거 있지. 그래야 흐름이 자연스럽거든. 그래서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인지 부족하거나 빠진 부분 없는지 아까 제가 간료해서 넣었던 부분 있지. 그리고 문장 승문 간의 호응이 잘 되어 있는지를 맞춤법도 맞는가 잘 찾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억지적 단어 너무 힘드니까 냄새가 고약한 땀이 나는 병 이렇게 해가지고 예상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바꿔줬지 그지. 그리고 네 번째 문단하고 네 번째 문단 내용인 책의 정보와 이 책을 읽으면서 든 느낌을 먼저 제시한 후 세 번째 내용인 이 책에 대한 평가와 이 책이 추천하고 싶은 까닭을 나중에 제시하는 거 3문단 4문단 바꾸면 좋겠지 그지. 그리고 자 의구심이라는 단어는요 이거는 문장 승문 간의 호응이나 맞춤법을 본 거야. 자 예상 독자를 고려한 건 액치증이라는 거고 흐름이 자연스러운 거 문단 바꾸는 거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뜻이므로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호기심으로 바꾸는 게 맞고요. 그래서 또한 문장의 의미가 완전하도록 문장 사이에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으로를 추가해서 이처럼 이 책은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으므로 해야지 훨씬 더 잘 전달됩니다. 그 다음에 자 볼게요. 자, 이 소설을 떠올리게 된 계기가 아빠와 이산가족 상봉을 보면서 아빠가 우리 북한에도 우리 친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얘기 때문에 아저씨를 떠올렸고 일가의 아저씨를 떠올렸고 읽고 난 소감은요. 이 소설을 다시 읽어본 후에 소외된 사람인 아저씨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야. 외로움을. 그리고 이 소설을 읽고 난 후에 깨달음은요. 일가 친척과 주변 이웃들, 친구들을 소중히 여겨야겠다고 깨달았고 자, 우리 글쓰기일 때 뭘 써야 되지? 어떻게 쓰지? 이런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하냐? 처음에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 세울 때 뭐야? 주제, 목적, 예상 독자, 그리고 어디에 실을 건지. 매체도 보고요. 쓸 때 먼저 하고 내용 생성하기는 생각 그물이나 자유 연상하기. 자, 내용을 마련하기 어렵고 글을 쓸 때 배경 지식이 부족한 것은 글의 성격이나 관례 목적에 따라 생각 그물도 자유 연상하기 경험 적어 보기 등의 방법으로 내용을 마련하고 또 책, 신문기사, 인터넷 등으로 필요한 자료를 찾아봅니다. 내용 조직하기는 여기 내용 생성하기에서 찾았던 그 자료를 다 쓰는 게 아니고 맞는 것만 쓰는 거지. 어떻게 조직해야 할 것인지 개요 작성하는 거지, 그지? 개요 작성을 하는 거고 정서 표현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이동, 사건 전개 과정 등을 따라서 내용을 조직하면 되고 정보 전달이나 설득은 처음, 가운데 끝 또는 서론, 본론, 근론으로 지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쓰는 거야. 처음 초자 쓰고 초고 쓰기. 어떤 단어와 표현을 쓸지 문단을 어떻게 배열할지 그러면 문맥에 맞는지 예상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지 판단하여 적절한 단어나 어휘 선택하고 내용이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문단을 배열합니다. 그리고 고쳐쓰기를 합니다. 초고를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어려움. 점검 항목을 바탕으로 글을 점검하고 조정하여 고쳐 쓰는데 글의 주제, 목적, 예상 독자를 고려해서 여기에 맞게 적혀 있는지 점검하고요. 글 전체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문단을 바꿀 수도 있고요. 문단을 삭제할 수도 있고 점검하고 불필요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해야겠지. 그리고 보충해야 할 내용은 넣어야겠지. 그치? 있는지 점검하기, 문장과 단어가 바르고 정확한지 점검하기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글쓰기는 글을 쓸 때 부딪힐 수 있는 문제 상황에 의해 화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이 부족하거나 떠올린 내용을 옮길 적절한 단어나 표현의 생성 문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문단 배열의 문제. 이게 이제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글쓰기고 이걸 어떻게 하냐고 계획하고 내용 생성하고 내용 조직하고 초고 쓰고 고쳐 쓰고 이러면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